거짓말 안 하고 14년 동안 700곳이 넘는 병원을 봤는데요. 잘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다가 마침내 내린 결론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잘 되는 병원들은 그 대부분 규모가 막 엄청 크고 뭐 한 달에 막 광고비를 몇 천씩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이렇게 혼자 진료하시는 원장님이 100%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원이 크지 않고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도 환자가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딱 하나만 적용해 보세요.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잘 되는 병원의 특징은 뭔가요? 아마도 대로변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막 인테리어가 막 호텔 로비처럼 막 매끈한 병원, 아니면 막 지하철, 현수막, 블로그, 인스타며 여기저기 광고가 안 보이는 곳이 없는 그러한 병원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큰 규모 그리고 많은 노출, 이 두 가지는 잘 되는 병원의 얼굴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700곳이 넘는 병원들을 보면서 이런 병원들도 봤습니다. 뭐 인테리어만 6억을 넘게 썼는데 2년 만에 문을 닫은 원장님도 계셨고요. 매달 광고비를 3천만 원씩 쓰시면서 정작 본인은 월급도 못 가져가시는 원장님도 봤습니다. 뭔가 전화는 계속 병원에 오는데 광고를 끄는 순간 그 달로 매출이 끝났거든요. 반대로 상가 3층에 간판도 되게 오래돼서 잘 안 보이는 병원인데 예약이 2달씩 밀려있는 병원도 봤습니다. 광고는 한 푼도 안 쓰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아 보이는 게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환자가 그 병원에 갔다 오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거기 시설 좋더라. 야, 뭐 잘 볼 것 같아.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눈에 띄면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야, 거기 유명한가 봐. 한번 가봐. 결국 규모도 광고도 환자 입에서 나올 법한 그 한마디를 사려고 몇 억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는요, 돈 안 들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병원을 다녀간 환자가 그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그 한 문장을 우리 병원에서 만들어서 전해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병원을 고를 때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해준 걸 듣고 갑니다. 저희가 검색해보는 건 그 들은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매출은 광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원장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환자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병원이 입소문 낼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한 8, 9년 전에 개원한 지 20년이 넘은 동네 가정의학과 원장님을 제가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그 피부과 블로그 마케팅으로 유명한 업체를 연결해서 블로그를 작성해 줬어요. 이제 잘 된다는 병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환자가 늘기는커녕 그 원장님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진솔한 색깔이 그 블로그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죠. 이렇게 반질반질한 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이 리뷰를 썼는데 뭐라고 남겼는지 아세요? 블로그 보고 갔는데 완전 시골 병원이더라. 이런 리뷰들을 막 쓴 거예요. 그 리뷰를 원장님께서 보고 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원장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원래 이런 병원이었는데 잘난 척 했나 보네. 사실 그 말씀을 하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20년을 그 자리에서 버티신 분인데 제가 없는 병원을 하나 만들어 붙였다가 원장님이 자기 병원을 부끄럽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마케팅은 이렇게 그냥 포장지를 입히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찾아서 그걸 필요로 하는 환자를 데려오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대신 아주 담백한 딱 한 페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 원장님이 지난 20년 동안 학술 모임 다니고 공부하셨는데 그 중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담았어요.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료였거든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계속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밤에 무슨 공부를 했는지, 학회에 가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우리 원장님은 밤마다 당뇨병을 공부하는 원장님이야, 이거를 계속 말했습니다. 즉 이 병원의 한마디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 그거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맡겨라, 이게 이 병원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화려한 블로그보다 환자를 더 많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때 확실해졌습니다.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이 병원이 왜 좋은지를 대신 말해주는 그 한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단순한 제 내피셜이 아니에요. 그 하버드 심리학자 앨런 랭거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지금 복사기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실험자가 끼어들어서 제가 좀 먼저 쓸게요 라고 말했더니 그냥 제가 먼저 쓸게요 라고 말했을 때는 한 60% 정도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유를 딱 한마디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승낙률이 90%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소름 돋는 건 그 이유가 제가 복사를 해야 돼서요 라는 아무 내용도 없는 이유였다는 거죠.
자, 사람은 이유의 내용을 깊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걸로 움직인다는 거죠. 내용이 없는 이유조차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20년이 담긴 진짜 이유는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 문장의 이유를 설명 가능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설명 가능성이 없는 병원은 그냥 이렇게 주로 소개됩니다. 야, 거기 친절하시더라. 깨끗해. 야, 거기 가깝잖아. 이 문장들은 전부 그냥 가까운 다른 병원들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가까운 병원, 더 친절한 병원, 이런 병원들이 생기면 그날로 대체되는 거죠. 근데 거기 원장님이 20년째 이 동네에서 당뇨를 보시는데 지금도 밤마다 2시간씩 당뇨병을 연구하신대. 이 문장은 옆 건물에서는 절대 못 붙이는 거죠.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병원이 작을수록, 그리고 광고비가 적을수록 우리는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희는 뭐 딱히 내세울 게 없는데요. 이 말씀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700곳을 넘게 보면서 내세울 게 진짜로 없는 원장님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없는 게 아니라 원장님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환자를 그냥 꼼꼼히 한 번 더 생각해서 보는 거, 당연한 것들인 어떤 거예요. 아까 그 원장님도 20년 동안 학회를 다니시고 저녁에 공부하시는 것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다들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정작 환자들한테는 그게 그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걱정은 이런 거예요. 그건 광고 효과가 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느립니다. 맞아요. 이번 달에 매출이 막 2배, 3배가 되는 그러한 급격한 성장은 아니에요. 광고를 막 크게 때리면요, 이번 주에 전화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느리다는 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요, 옆 병원도 못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만든 이 광고 카피는요, 옆 병원에서 다음 주에 바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돈 조금만 더 쓰면 이겨요. 근데 원장님이 그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쌓은 건요, 옆 병원에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20년이 걸립니다. 절대로 못 따라와요. 이 느린 게 단점이 아니라 느리게 쌓이는 것만큼 아무도 못 가져가는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끄면 사라지는 그런 매출과 광고를 꺼도 남는 매출이랑 갈리는 거죠. 자, 원장님은 지금 어느 쪽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럼 이 한 문장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병원의 종착지부터 세팅하세요. 환자가 우리 병원의 이름을 듣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곳, 바로 거기서부터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카카오맵, 구글맵, 티맵 이런 데입니다. 소개를 받아도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전화를 걸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고 찾아오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면은 진료 과목이랑 주차 안내 정도만 적혀 있어요.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세팅하셔야 돼요. 여기에 세팅을 하실 때 이 공식으로 바꾸세요. 몇 년 동안 어떤 환자만 누가 그리고 직접 봤습니다. 이 4개만 쓰세요. 간단하죠? 심플하죠?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당뇨 환자만 직접 상담했습니다. 이렇게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 거. 당뇨 환자만 봤다고 해서 고혈압 환자 안 올까요? 원장님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좁히면 다른 환자를 놓칠 것 같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다 본다고 쓰면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좁혀야 문장이 되고요. 문장이 돼야 환자 입에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만든 이 문구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같은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환자는 2-3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병원을 검증하거든요. 거기서 같은 문장이 한 3번 정도 반복되면 그게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직원의 첫 마디를 바꾸셔야 돼요. 직원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전화를 받든 아니면 직접 와서 질문을 하든 직원의 입으로 저희 원장님이 그 부분만 20년 보셨어요. 이 한마디를 들으면 환자는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가서 친구한테 쓰게 되는 거죠. 정말 홈페이지 100줄보다 이 한 문장이 더 셉니다. 결국 잘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은 이 한 끗 차이입니다. 병원이 꼭 막 커야 할 필요 없습니다. 광고비를 막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 병원을 다녀간 그 환자가 친구한테 전해줄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은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건 우리 병원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다면 딱 하나만 적용해 보세요. 결국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병원이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